자, 다음에 신동명 교육학 박사가 아이들이 모이는 수업 연구 암호연에서 제시하는 네 번째 방법은 뭐냐 그러면 내장 스토리텔링 게임입니다. 내장 스토리텔링 게임이라는 것은 뭐냐면 제가 만든 교구 중에 이렇게 그림이 들어가 있는 교구가 있어요. 카드입니다. 이렇게 그림이 들어가 있는 교구들이죠. 카드죠. 그러면 이 카드를 뭐라 그러냐면 팩트 카드라고도 그러고 명사 카드라고도 그럽니다. 왜냐하면은 아주 어린 학생들은 명사를 훈련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고요. 이 카드는 지금 현재도 게임이 만들어지고 있고 현재까지 내가 알고 있는 게임으로는 수백 가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실제로 학생들에 의해서. 학생들은 동일한 게임을 하지 않아요. 늘 새로운 게임, 좀 더 어려운 게임, 스펙이 높은 게임을 계속 추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 게임이 만들어지고 있는 창의적인 이 교구가 이 팩트 카드입니다. 자, 이걸 가지고 상담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돌아가며 함께 해보기라는 것은 선생님하고 아이하고 학부모하고 같이 하자 이런 얘기예요. 저는 상담을 할 때 학부모가 반드시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를 느끼게 해라? 어려운 거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카드가 지금 내가 갖고 이렇게 제시된 이 팩트 카드를 네 장이 제시되는데 이 네 장이 제시되는데 막힘없이 해낸다면 그거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문장 구성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장을 가지고 이야기를 구성하는데 그게 막힘없이 만든다. 이것은 스토리텔링 능력이 상당히 뛰어나다는 거죠. 문장 구성 능력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아이는 어떻다는 얘기야? 이런 걸 잘하는 아이는 표현력이 뛰어나다는 얘기죠. 독서 토론에 출중한 재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 이런 친구들에게는 상담을 할 때 제가 이번에 이 천재성을 갖고 있는 동명이를 잘 교육시켜서 전국 토론대에 나가서 상을 받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동명이를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자, 이러면 학부모들이 얼마나 감동받겠습니까? 그리고 전국대회 나와서 이런 상장 같은 걸 받아야지 애도 격려가 되고요. 그리고 학부모들도 여러분들의 실력을 인정하는 상황이 오는 겁니다. 꼭 전국 토론대회 머릿속에서 어, 잊지 마시고 기억해 두시고 그리고 꼭 참여하셔야 됩니다. 이런 일에 대해서는. 앞으로는요. 학원, 교육원들이 크는 데 있어서 전부 이제는 수행평가 시대에 그 숫자로 이제 안 나와요. A뿔, B뿔 이런 걸로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전국 토론대회 같은 데 나와서 상장을 받는 것이 다른 학원과 우리 학원의 변별력을 만들어주는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직접 만들어 볼게요. 이거는 앞에 카드가 제시되고 뒤에 카드가 뭐가 올지 모르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달밤에 닭이 울어서 도너스 가게를 갔어요. 그랬더니 별사탕을 주더라고요. 어때요? 괜찮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방금 전에 제가 한 내용 왜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텐데 굉장히 두 장, 세 장 넘어가면서 뒤에 내용이 모르는데 앞에 내용을 만들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아이들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죠. 부모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게 사실은 이 속에는 성실성이라는 것을 훈련하는 교육 개념이 숨어 있어요. 성실성이라는 게 뭐냐? 앞에 첫 번째 제시된 카드에서부터 마지막 네 번째 카드까지 가는데 중간에 어려운 상황이 오거든요. 그럼에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내는 그러한 능력을 바로 그러한 자세를 훈련한다는 거죠. 이 내장 스토리텔링
게임은 바로 성실성을 키우는 훈련이기도 해요. 자, 성실성은 왜 그렇게 중요한 거냐? 우리가 입학사정관제 얘기하고, 그래서, 그, 대학 갈 때 우리가 그 학생 종합 이렇게 뭐 한다고 하잖아요? 그럴 때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뭐냐면 성실성이에요. 여러분들 성실성이 뭔지 아세요? 꾸준한 거? 네. 또, 노력하는 거? 네. 맞습니다. 근데 50점 드립니다. 50점. 성실성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앞에 꾸준하게 노력하는 거 다 맞습니다. 근데 앞에 빠진 게 있어. 내가 하고 싶지 않지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지만, 내 꿈을 향해서 꾸준히 노력하는 것을 성실성이라 그러는 거야. 앞에 빠진 게 있죠. 내가 원하지 않음에 불구하고. 그러니까 저는 국문과를 가야 되는데 수학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 고등학교 시간을 보냈지만 버텨내야 되는 거죠. 왜? 내 꿈을 향해서 가야 되니까 꼭 그건 기본 과정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중간에서 포기하는 학생들이 있냐고요? 많습니다. 왜? 앞뒤가 안 맞으니까. 자, 그런데 앞뒤가 안 맞는데도 끝까지 이것들을 만들어냈을 때, 그런 오는 성취감. 그리고 아주 멋지게 이것들 스토리로 만들어내면요. 주변 사람들이 와! 하고 벌써 인정을 해줘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훈련이 되면서 스토리텔링 능력은 엄청나게 높아집니다. 자, 그러면 방금 전에 동명이처럼 잘했어. 자, 그렇다면 이 친구는 어떤 거야? 예, 문장 구성 능력, 스토리텔링 능력이 엄청 높은 거죠. 이런 친구가 온다. 이런 친구를 만난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언어 천재입니다. 독서 토론 능력이 상당히 뛰어나기 때문에 저희가 정말 저에게 맡겨주시면 전국 토론대회까지 한번 크게 키워보겠습니다. 라고 상담을 한다면 부모님이 우리 아이에게 격려할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어주는 원장님이라는데 안 믿고 못 믿고 안 보내겠습니까? 당연히 보내주게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어떤 친구는 잘 못했어. 자, 그렇다면 그건 뭡니까? 그건 당연히 상담이 되는 거죠. 지금 두 번, 세 번에서 문제점들이 발생을 했지만 이건 부모님도 어려워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침내 끝까지 해냈다는 것은 정말 칭찬해야 되고 그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 동명이가 성장할 수 있는 것들이니까 우리 부모님이 저에게 맡겨주신다면 앞으로 이러한 독서 토론에 아주 필요한 문장 구성 능력을 최대한으로 높여드리도록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면 부모님이 교육원, 원장님을 믿고 상담하는 상담사를 믿고 보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잘 아시죠? 제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35년 동안 아이들이 말하는 능력, 그리고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능력에 대해서 연구를 한 사람이다. 그리고 논술 능력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이거든요. 자, 그래서 제 이야기는 헛소리지만 설득력이 담겨 있는 거죠.